어이, 어르신,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 창고는 외부인 출입이 허락된 곳이 아닌데요. 인천의 한 물류센터 내부에서 퉁명스럽게 들려오는 목소리는 꽤나 날카로웠다. 창고 출입구 근처에서 분주히 움직이던 직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잠시 시선을 옮겼다. 그 중에는 살짝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는 이도 있었고, 그저 고개를 돌려 다시 자신의 일에 집중하려는 이도 있었다. 할아버지, 우리 잘못 들어온 거야? 작고 여린 목소리로 말하는 이는 12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그는 곁에 서 있는 허리가 조금 굽었지만 단정한 작업복 차림의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아이를 다정하게 돌아보고는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야, 준서야. 잘못 들어온 거 아니야. 여기가 할아버지가 일하는 곳이 맞단다. 그러나 물류센터의 사장, 박 사장은 여전히 무뚝뚝한 태도로 말했다. 여기서 일한다고요? 처음 보는데요. 그리고 저런 아이까지 데려오시면 곤란합니. 저희는 분명 외부인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아이는 더더욱 위험한 구역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음. 노인은 허리 숙여 정중히 인사한 뒤 자신이 계절별로만 잠깐씩 고용되는 단기 배송 기사라고 차분히 설명했다. 죄송합니. 제가 새로 계약된 임시 배송원 정경수라고 합니. 오늘부터 한 달 정도 택배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셨다고 들었습. 박 사장은 고개를 갸웃하며 장부를 뒤적였다. 임시 배송 기사라. 아, 맞긴 하네요. 아침에 인사라도 하셨어야지. 이런 복잡한 창고 안에 아이랑 같이 들어와 계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향한 시선에는 탐탁지 않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노인 정경수는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다. 준서가 집에 아무도 없어. 잠깐 데리고 왔습. 분명 위험한 구역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고 조심하겠습. 그때 창고 안쪽에서 작업복 차림의 직원 하나가 다가왔다. 그는 박 사장의 옆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였다. 사장님, 그분이 아침부터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분입니?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릴까요? 박 사장은 직원에게 대충 손짓을 하며 말했다. 안내해 드릴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한 소개만 시키고 내보넷의 배송 스케줄은 엄격하게 지켜야 하고 딱히 큰 역할 기대 안 하니까 불필요하게 안 돌아다니게 하라고요. 그러자 직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정경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지금 물량이 많아서 바쁘거든요. 제가 간단히 창고 구조나 스케줄을 설명해 드릴 테니 일단 아이는 이쪽 사무실 쪽에 두시면 어떨까요? 순간 주변 직원들은 두 사람이 서 있는 쪽을 힐끔거렸다. 저 나이 많은 어르신이 정말 배달 업무를 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고 어떤 이는 수군댔다. 요즘 사람 구하기 힘들다지만 저런 분까지 부르는 건 좀 무리 아닌가? 조금 있으면 곧 퇴직하실 나이인 것 같은데 이 복잡한 물류 일을 해내실 수 있으려나? 준서가 그 말들을 듣고 얼굴을 찌푸리자 정경수가 조용히 괜찮다라는 눈빛으로 손을 잡아주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오늘은 그냥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면 되는 거야. 박 사장은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일갈했다. 대충 알아들으셨으면 당장 배달 트럭 쪽으로 가주세. 저희 여기 바쁘다고요. 길 잃은 사람 있으면 돌아다니지 말고 바로 말하시고. 그 말에 다른 직원들은 사장 앞이라 반박도 못하고 미묘하게 그와 눈을 마주쳤다. 정경수는 고개를 숙여 예의를 표하고 준서와 함께 창고 안쪽으로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아이가 뭔가 묻고 싶어 할 듯 입술을 달싹이는 게 보였으나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조금만 기다리자라고 조용히 말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다. 이 일시 고용된 74세의 배달 기사 노인이 바로 얼마 전까지 지역 물류 업계에서 꽤나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더 이상 승진에 욕심 없다며 조용히 퇴직한 후 잠시 용돈이나 벌 겸 가볍게 뛰어든 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저분이 예전에 무슨 일을 하셨길래 저렇게 자신감 있어 보이지? 아마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오신 분 같은데. 배달은 아직 잘 모르실걸. 창고 내부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직원 둘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곁눈질했다. 정경수는 배달 트럭 근처에서 간단한 브리핑을 받았다. 직원이 스케줄표와 담당 구역을 건네며 설명하는 동안 준서는 그 옆에서 진지하게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 지도는 뭐야? 이거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 배송지 분포도란다. 오늘은 저기 강화도 쪽도 가야 하고, 여기 인천 시내 쪽도 돌아야 하고. 좀 복잡해 보이네. 직원은 친절하게 덧붙였다.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 여기 지도에 표시된 곳을 오늘 안에 다 돌아야 해요. 운전은 혼자 괜찮으신지요? 괜찮습. 걱정 마세. 사실 오늘만 잠깐 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물류 폭증이 예상돼서 아이를 자주 데려오시는 건 조금 곤란할 수 있습. 준서를 바라보던 정경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직원에게 부탁했다. 오늘만 좀 이해 부탁드립니. 저희 집 사정이 조금 있어서요. 앞으로는 최대한 아이는 안 데려오도록 하겠습.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 사장 쪽을 힐끔 봤다. 사장은 여전히 먼발치에서 불쾌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장님은 별로 좋게 안 보시니까. 어르신도 되도록이면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 우리 회사가 워낙 규정이 빡빡해서요. 그때 준서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할아버지, 그래도 할아버지는 운전 잘하시잖아. 옛날에 많이 해보셨잖아. 사람들이 우릴 무시하는 것 같아. 정경수는 아이 손을 살짝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무시해도 괜찮다. 우리 할 일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직원이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러면 오늘 맡으신 구역은 여기 지도처럼 쭉 돌아주시고 혹시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늦지 않게 오셔야 해요. 사장님이 시간 엄수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날 하루 정경수는 과묵한 태도로 묵묵히 운전하며 배송을 진행했다. 아이인 준서는 안전하게 조수석에 앉아 지도를 살피며 할아버지를 돕고 있었다. 배송 물건을 찾거나 길을 확인하는 일이 생각보다 간단치 않았지만 노인은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차를 몰았다. 도착해야 하는 장소가 꽤 많았음에도 마감 시간에 맞춰 무리 없이 업무를 끝냈다. 그러나 회사로 복귀했을 때 박 사장은 대뜸 이렇게 쏘아붙였다. 겨우 제 시간에 맞춰 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 택배가 지금 수백 건 밀려 있는데 하루에 당신 담당 구역만 겨우 끝냈다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죠. 정경수는 잠시 사장과 시선을 마주했다. 하지만 별다른 반박 없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 준서는 옆에서 억울하다는 듯 입을 삐죽였지만 할아버지가 아무 말 하지 않으니 자기도 참고 있었다. 할아버지, 왜 사장님이 저렇게 화를 내실까? 우리 말고도 다른 직원들 일을 챙겨야 하니 걱정이 많으신 게지. 사장은 곁에 있던 직원에게 기회가 된 듯 더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아이는 절대 데리고 오시면 안 됩니? 이건 엄연한 규정 위반이에요. 그리고 바쁜 와중에 베테랑 기사들도 죽어라 뛰는데 어르신이 얼마나 버텨줄지 모르겠네요. 노인은 여전히 조용히 대답했다. 네, 알겠습. 죄송합니. 그 모습에 지나가던 직원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수군거렸다. 뭐가 대단하다고 오셨을까? 어차피 몇 주 못 버틸 텐데. 괜히 초과 근무만 늘어날 텐데 말이야. 준서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속상해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다 우리를 싫어해. 아니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쁘니까 예민할 뿐이야.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경수는 묵묵히 배송 업무를 했다. 아이는 이제 학교가 있었으므로 회사에 같이 오지 않았고 노인은 혼자서 조용히 트럭을 모는 생활을 반복했다. 그의 거동은 느릿느릿해 보였지만 물건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고 고객에게 절대 늦지 않게 배송을 완료했다. 며칠이 지나자 창고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상하게 그 어르신 배송 늦었다는 클레임이 전혀 없대. 그럴 리가. 지역이 분산돼 있어서 보통 초보 기사는 길 헷갈려 지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양반 배달 물량 조정표를 따로 가지고 다니는 것 같던데? 뭔가 체계적으로 적어놓고 계산하는 눈치야. 그러나 여전히 사장 박 씨의 태도는 싸늘했다. 물류라는 게 단순히 자기 구역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아우르는 게 중요하다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고 의사소통도 잘 안 되니까. 사장님, 근데 듣자 하니 저 어르신 예전에 어디 큰 회사 다니셨다고. 어느 직원이 조심스레 건네자 박 사장은 말을 끊으며 일축했다. 큰 회사 다니다가 왜 이런 데에 와요? 스펙 좋으면 다른 좋은 자리 찾지. 나이 들어서 할 게 없으니 택배나 하는 거겠죠. 며칠 후 회사에 커다란 비상이 걸렸다. 본사에서 갑작스럽게 대량 특별 배송을 요청해 온 것이다. 계약상 거절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기존 배송 기사 중 몇 명은 갑작스럽게 몸져눕거나 개인 사정으로 결근했다. 결과적으로 배송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졌고 물건은 산더미처럼 쌓여만 갔다. 박 사장은 사무실을 뛰쳐나와 창고를 돌며 직원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오늘 안에 이걸 다 소화해야 합니다. 늦으면 우리 회사 신뢰에 큰 타격이 온다고요. 직원들은 우왕좌왕했다. 누군가는 이미 자기 담당 구역조차도 벅찼고 누구는 차가 없이 서류 업무만 하던 직원이라 당장 배송에 투입하기가 어려웠다. 운전기사도 턱없이 모자랐다. 그때 한 직원이 조심스레 제안했다. 사장님, 이번에 들어오신 정 기사님께서 혹시 다른 구역도 커버 가능하실까요? 의외로 길 잘 찾으시고 숙련된 것 같던데. 사장은 인상을 찌푸렸다 하니 겨우 며칠 배송했다고 여러 지역 커버라니 말이 됩니까? 그래도 인원이 없으니 어쩔 수 없긴 하네요. 어르신이니까 안 될 텐데. 결국 국리 끝에 박 사장은 정경수를 불렀다. 정 기사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오늘 인원이 많이 부족해요. 혹시라도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괜히 욕심 부렸다가 시간 못 맞추면 저희만 곤란해져서요. 그 말에는 이미 어차피 못할 거다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다. 하지만 정경수는 잠시 차분히 자료를 살폈다. 시간만 조금 주시면 배송 스케줄표를 다시 짜보겠습. 어느 구역에 몇 건이 몰려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차가 몇 대 있는지도 봐야겠네요. 이 말을 들은 박 사장은 되려 발끈하며 반문했다. 아니, 스케줄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정 기사님은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면 됩니. 괜히 시간만 뺏기니까요. 그러자 정경수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다가도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죄송하지만 지금처럼 부랴부랴 사람을 여기저기 보내면 제대로 계획이 서지 않을 것 같습. 제가 예전에도 이런 사례를 여러 번 경험해 봤습. 물류가 한 번에 몰리면 오히려 루트를 통합해서 재조정하는 편이 빠름니 경험이라뇨. 이전에도 택배 일을 하셨단 말입니까? 네, 비슷한 일을 조금 했었지요. 박 사장은 못마땅해 하면서도 시간은 급박했고 다른 방법도 없었다. 그래요. 그럼 빨리 해보세. 다만 책임은 스스로 지셔야 합니. 시간 안에 못 끝내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거고요. 창고 안의 직원들은 긴장 속에서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노인이 배송 스케줄 같은 걸 재편성한다니 정말 가능할까 싶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던 젊은 직원 이명준이 뭔가 깨닫는 듯 흥미로운 눈으로 노인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장님,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이고 트럭은 총 몇 대 쓸 수 있습니까? 인원은 운전 가능 인원이 6명, 트럭은 대여 1개 2대, 기존 회사 보유 차량이 4대니까 총 6대. 하지만 운전 경력이 부족한 직원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출고해야 하는 물량이 몇 건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 출발 순서와 지역을 묶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면 오히려 이동 거리가 줄어들어 시간도 절약될 수 있어요. 그건 나도 앞니. 박 사장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지만 이미 정경수는 지도와 배송 목록을 펼쳐놓고 빠른 손놀림으로 구역을 쪼개고 있었다. 옆에서 이명준이 신기하다는 듯 그의 손끝을 지켜봤다. 정 기사님, 이런 일 자주 해보셨어요? 예전에 지역 물류센터에서 근무할 때 유사한 상황이 많았지. 아, 물류센터에서 어떤 회사였는데요? 그건 나중에. 그는 굳이 자세한 과거는 밝히지 않았다. 이명준은 뭔가 떠오르는 듯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하기 시작했다. 한편 박 사장은 급하니까 별다른 말 없이 노인에게 자료를 넘겼다. 빨리요, 우리 지금 시간 없다고요. 정경수는 배송지별로 우편 번호와 지역 코드를 나누어 차량 한 대당 평균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거리를 순식간에 계산해냈다. 각 배송기사의 숙련도까지 고려하며 동선을 최소화하도록 노선을 재조정했다. 여기 보세. A 루트는 인천 남서부건역만, B 루트는 인천 북부와 부평구 쪽, 그리고 강화도 쪽 물량은 비교적 분산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나눠서 가야 할 것 같고요. 뭐야, 이렇게 하면 차량 간 거리가 너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균등하게 나눠서 각자 동선을 겹치지 않게 하면 돌아오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 예를 들어 B루트 담당 차가 배달 끝난 뒤에 루트 코스를 이어받는 건 비효율이 큽니.
일단은 루트별로 다닐 담당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 글쎄요. 복잡하네. 그러나 이미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었다. 어, 이거 깔끔한데요? 여기 지도 보면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까지 고려해서 시간을 빼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동네 익숙하지 않으면 시간 계산도 불가능할 텐데. 신기하네. 박 사장은 예상외로 스케줄표가 비교적 논리적이라는 걸 깨닫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 그럼 이대로 가보죠. 어차피 시간이 없으니까요. 결국 그날 모든 배송기사가 노인의 재편성한 스케줄대로 움직였다. 물류센터 내부 분위기는 바쁜 와중에도 신기하게 돌아갔다. 이명주는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뭔가를 확인하며 힐끔힐끔 정경수를 보았다. 그러다 선배 직원에게 속삭였다. 혹시 예전에 인천 지역 물류계 큰손으로 불리던 전무 아세요? 글쎄, 들어본 듯도 하고. 왜? 제가 방금 검색해 봤는데 얼마 전 은퇴하신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70대 중반이셨고 사진이. 아무래도 닮은 것 같아요. 대형 물류회사 인천지사장까지 하셨던 분이라는데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반문했다. 에이, 그 정도 사람이 왜 여기서 일해? 말도 안 되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얼굴이 정말 비슷해요. 그 사이 주문이 폭주한 상황에서도 재편성된 루트 덕분에 배송기사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야근을 피하기 어려운 물량이었는데 의외로 저녁 무렵에는 어느 정도 물건이 다 소화되어 있었다. 사장님, 지금 거의 배송 마무리 단계래요. 그게 말이 돼? 오늘 물량 폭주라고 난리였는데? 보고를 받은 박 사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창고를 둘러봤다. 분명 여기저기 쌓여 있던 물건들이 속속 사라져 있었고, 막 도착한 기사들은 다행히 생각보다 길이 덜 막혔어요. 라고 입을 모았다. 그때 가장 늦게 출발했던 정경수 역시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트럭을 몰고 돌아왔다. 그는 피곤한 기색도 없는 듯 차분히 차량, 반납 서류를 정리했다. 박 사장은 조금 당황한 듯 머뭇거리며 다가왔다. 어, 수고했어요. 오늘은 다행히 무사히 끝났네요. 네, 덕분에 다른 기사분들도 열심히 해주셔서 다 마칠 수 있었습. 사장은 슬쩍 그의 손에 들린 노트에 시선을 돌렸다. 빼곡히 적힌 배송지, 경로, 시간, 우편번호, 교통량, 예측치 등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거 직접 만드신 겁니까? 네. 그냥 옛날에 일을 좀 하던 버릇이 남아서요. 그렇게 말하며 노인은 별일 아니란 듯 웃었다. 그날 밤 이명주는 자료를 뒤져가며 몇 가지 기사와 인터뷰 영상을 찾아봤다. 7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어떤 인물이 지역 물류협회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는 영상이었다. 물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 배분과 정확한 동선 파악이니 모든 지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해야 인건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그 목소리, 그리고 얼굴. 정경수와 똑같았다. 이명주는 흥분된 목소리로 선배에게 달려갔다. 선배, 이거 보세요. 이분 전에 대형 물류회사에서 인천 지역 본부장까지 하셨던 그 전무님 맞아요. 세상에, 진짜 똑같네. 그분이 몇 달 전에 퇴직하셨다는데 혹시 지금 여기 계시는 그 정 기사님이 바로. 둘은 동시에 창고 밖을 내다봤다. 마침 창고 한 구석에서 작업을 마무리하던 정경수가 보였다. 밤늦도록. 그는 잘 정리된 스케줄표를 가방에 넣고 있었다. 두 직원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사장님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고, 혹시 잘못 알면 어떡하지? 내가 한번 직접 여쭈어 봐야겠다. 다음날 아침, 이명주는 출근하자마자 정경수를 조심스레 불렀다. 정 기사님, 혹시 컴물류라는 회사에 오래 계셨나요? 어? 어떻게 하셨지? 그는 갑작스런 질문에 살짝 당황한 기색이었다.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영상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 발표하시는 분이 기사님과 너무 닮아서요. 혹시 예전에 인천지사장을 역임하셨던 적이 있으신가 해서. 아, 옛날 일이죠. 지금은 그만둔 지 오래되었는데. 정말이군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경력을 가지신 분이 왜 여기서 배달 기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순간
근처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던 다른 직원들이 깜짝 놀라며 서로 수군거렸다. 그럼 어제 루트 재편성 같은 거 완전 전문가가 짠 거였네. 진짜 믿기 힘든데 그런 분이 왜 이렇게 일하고 계시지? 정경수는 손사래를 치며 말을 아꼈다. 예전에도 그냥 현장 일 좋아했어요. 또 지금은 뭐 가벼운 용돈벌이 겸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게 재미있기도 하고요. 그저 그렇게 은퇴 생활을 하는 겁니. 와, 그런데 어제 진짜 놀라웠어요. 기사님이 짜주신 스케줄 덕분에 엄청 빠르게 업무가 끝났습. 혹시 앞으로도 그런 노하우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주변 직원들도 눈빛이 반짝였다. 그러나 당황스러운 일은 따로 있었다. 박 사장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가까이 다가온 것이다. 이명준 씨. 뭐 하는 겁니까? 또 시간 뺏지 말고 자기 일이나 하세. 아, 예, 사장님. 근데 혹시 사장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정 기사님이 옛날에 큰 물류회사에서. 큰 물류회사라뇨? 그냥 어르신이죠. 다 필요 없고 일에 집중하세 노골적으로 불쾌해하는 기색이었다. 마치 그게 무슨 대수라고 라고 묻는 듯했다 하지만 주위 직원들은 이미 술렁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며 속삭였다 맞네. 기사 보니까 이분 예전에 전국 물류 최적화 프로젝트 총괄도 하셨대. 상도 많이 받으시고. 진짜? 헐. 그럼 이쪽 업계에선 거의 전설 아닌가? 박 사장도 슬쩍 그 화면을 보게 되었다. 크게 찍힌 얼굴 사진 속 인물은 젊었을 때의 정경수였지만 unmistakably 같은 사람이었다. 말도 안 돼. 사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한참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낮아졌다 진짜. 그런 분이 여기에. 그 시선이 곧 복잡한 감정으로 뒤섞였다. 이제껏 노인이라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내심 멸시해온 게 사실이었고 대놓고 여러 차례 무시해왔다. 그런데 정작 그가 누구보다 탁월한 물류 전문가였다는 걸 알게 되니 한순간에 얼굴이 달아오르는 듯했다. 그러나 박 사장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 불편한 기분이 일었다. 만약 정말 이런 대단한 인물이 맞다면 그가 지금까지 자신을 속여왔다는 생각도 들었고 혹은 대체 왜 이런 곳에 와서 일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구심이 섞이기도 했다. 그는 아직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다가왔다. 정 기사님, 잠깐 제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겠어요? 조용한 사무실 안. 그는 차분히 물었다. 다른 직원들이 하는 말이 사실입니까? 이전에? 물류 인천지사장으로 근무하셨다고? 정경수는 잠시 묵묵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왜 여기서 이런 배달을?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음. 노인은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제가 몇 년 전에 정년을 넘겼는데 회사에서 한 번 더 부탁을 해서 몇 년 더 일했습. 그런데 욕심내서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이제는 좀 더 자유롭게 시간을 쓰고 싶더군요. 그래서 완전히 은퇴했습. 집에서 쉬다 보니 답답하기도 하고 몸이라도 움직이려고 간단히 배달 일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럼 경제적으로는 굳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연금을 받기는 하지만 딱히 크게 남아도는 형편은 아니에요. 물론 살만은 합니다만 제가 오랫동안 현장 업무를 좋아했거든요. 직원들과 부딪히고 실제 물류 흐름을 눈으로 보는 게 재미있습. 여기도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단기로라도 도와드리면 좋겠다 싶었어요. 박 사장은 자신도 모르게 표정을 구기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상황이라니 솔직히 제가 어르신께 좀 신뢰가 많았습. 정경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 저는 그냥 단순 파트타임 기사일 뿐이고 사장님 입장에서야 노인을 고용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었겠죠. 두 사람 사이에 길고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박 사장이 작게 기침을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무례했습. 정말 죄송합니. 지난번에 루트 재편성 해주셔서 회사가 큰 도움을 받았습. 앞으로도 혹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제게 가르침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슬쩍 웃으며 말했다. 가르침이라니요. 저는 이제 단기 기사일 뿐이고 가끔 아이 학교 보내고 시간 날 때만 일하는 처지라서. 이하씨, 굳이 대단한 건 없습. 다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당연히 조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지요. 박 사장은 눈빛을 반짝이며 무언가 결심한 듯했다. 네, 정말 감사하겠습.
저도 사실 지금 물류 사업을 확대할까 고민 중인데 여러모로 부족한 게 많거든요. 어르신께서 제게 한 수 가르쳐 주시면, 아니, 많은 수를 가르쳐 주시면 더없이 좋겠습. 그러나 편하게 흐를 것만 같았던 대화는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이어졌다. 박 사장은 당장 그럼 매일 물류 계획을 짜주시죠라고 요구했지만 정경수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저 같은 임시 기사가 무슨 권한으로 매일 스케줄을 짜겠습니까? 게다가 저도 제 일을 해야 하는 걸요. 아니, 지금 직원들도 어르신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하고 회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제 개인적 사정도 있고 무엇보다 사장님께서 직접 운영 방식과 노선을 익히셔야 합니. 저는 어차피 계절성 아르바이트이니 오래 있지 않을 겁니. 박 사장은 살짝 실망한 듯했다. 아, 네, 알겠습. 그래도 혹시 저희가 궁금한 게 있을 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이윽고 창고로 돌아온 박 사장은 애써 담담해 보이려 했으나 이미 그 표정에는 복합적인 심정이 엿보였다. 직원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사장님, 정말 그분이 예전에 유명한 물류 전문가 맞나요? 박 사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그런 분이 왜 여기 계신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뢰가 많았지. 직원들은 작은 탄성을 내질렀다. 역시. 어쩐지 어제 스케줄 짜는 게 범상치 않더라니. 그날 이후 물류센터 안 분위기는 한결 달라졌다. 직원들은 더 이상 늙은 기사라며 무시하는 말 대신 정 기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찾아와 물어보곤 했다. 정경수는 특별히 거만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고 늘 조용히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라며 안내했다. 처음엔 잘 모른다며 담담해 하던 그의 태도에서 오랜 경험이 깃든 노련함이 느껴졌다. 사장인 박 씨 역시 그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나 동시에 어딘가 마음 한편에 걸리는 것도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박 사장은 퇴근 무렵에 슬며시 창고 한쪽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정경수에게 다가갔다. 정 기사님, 잠깐만 괜찮으시다면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 예. 말씀하세요. 사실 제가 이번에 회사 확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 배송을 어떻게 확대해야 할지, 인력은 어떻게 뽑아야 할지 고민이 많습. 요즘 청년들도 쉽게 들어오지 않고 중장년 지원자 중에는 경험 부족하신 분도 많고. 정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입을 뗐다.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건 업계 흐름뿐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인 것 같습. 예전에 우리 회사에서도 이런 문제로 고민했었어요. 결국 사람을 성장시키고 일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려면 먼저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해야 하거든요. 존중이라. 저도 직원들을 존중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현실이 쉽지 않네요. 물론 어려움이 많죠. 하지만 사람이 진짜 책임감 있게 일하려면 사장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믿고 대우해 주느냐가 중요하더군요. 특히 요즘 세대나 혹은 저 같은 은퇴자들도 자신을 온전히 쓸모없는 존재로 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함니. 박 사장은 고개를 숙여대내었다. 네. 그러고 보니 저도 그동안 나이 드신 분들은 일의 효율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왔습하지만 실제로는 연륜이 있는 분들의 경험이 한번 터지면 젊은 친구들이 몇 년씩 헤매던 문제도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반대로 젊은 친구들은 기술을 익히는 속도가 빠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넘치고요. 서로 장단점이 다릅니. 그래서 다양한 사람이 공존해야 제대로 굴러가죠. 박 사장은 한참을 곱씹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정 기사님은 왜 그렇게 대단한 경력을 두고 이곳으로 오신 겁니까? 노인은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건강이 악화됐어요. 그래서 치료에 집중하고 가까이에서 돌봐주다가 결국 먼저 세상을 떠났지요. 그 뒤로 더 이상 사무실에 틀어박혀 제 욕심 채우는 일에 매달리기가 싫었습. 그저 몸을 움직이며 세상도 보고 손자 녀석도 챙기면서 지내고 싶었어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습 아닙니. 저도 한때는 성공에만 매달리던 시절이 있었습 하지만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나니 예전처럼 치열하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 일이 고되긴 해도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현장을 체험하며 지내면 어느 정도 활력도 돌고 제겐 이게 충분히 행복해요. 박 사장은 애써 미소 지으려 노력하면서도 안쓰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도 정말 대단하십니.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죄송스러운 게 그는 갑작스레 고개를 숙였다. 사실 처음 어르신을 뵀을 때 나이 많으시다고 홀대한 건 제 잘못입니 게다가 아이까지 데려오셨을 때 불편하다는 둥 너무 심한 말을 해서 정말 사죄드리고 싶어요. 노인은 오히려 담담하게 웃었다. 그럴 수 있지요. 우리나라 정서상 일터에서는 나이는 중요하게 작용합니. 나이가 많으면 가끔 윗사람 대접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능할 것이라는 편견도 존재하니까요. 네, 저는 그저 회사가 힘들어질까봐 그리고 실적이 떨어질까봐 조급했을 뿐이었습. 하지만 돌이켜보면 신뢰가 컸죠. 다시 한번 죄송합니. 정경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회사가 성장해 갈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저는 몇 주 뒤면 계약이 끝나겠지만 그동안은 최선을 다해 돕겠습. 그날 이후로 박 사장은 노인에게 스케줄 관련 자문을 여러 번 요청했다. 물론 정경수는 직접 나서서 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경우에만 상황을 정리해 주었다. 그러는 사이 박 사장 스스로도 여러 자료를 찾아 공부했고 직원들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법을 배워갔다. 창고 안 직원들도 점차 정경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정 기사님, 오늘 이쪽 물건이 늦게 들어올 것 같은데 루트를 좀 바꿀까요? 그렇다면 먼저 시내권을 돌고 강화도는 오후 늦게 가시면 어떨까요? 저녁 교통량이 어떨지 미리 체크하시고요. 또 다른 직원이 물었다. 그렇게 하면 늦게 끝나지 않을까요? 차라리 꽉 막히는 러시아워를 피해서 밤 9시 전에 돌아오는 식으로 맞추면 실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 직원들은 아하 하며 무릎을 쳤고 업무 성과가 나아졌다. 그들은 이제 어르신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걸 당연히 여겼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 사장은 묘한 감동을 느꼈다. 예전 같으면 규정만 지키면 된다는 태도로 낡은 방식에 매달려 있던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다. 어느 날 박 사장은 사무실 책상 위에 한 봉투를 놓고 정경수를 불렀다. 정 기사님, 계약 기간은 아직 조금 남았지만 저희가 너무 많은 걸 받기만 한 것 같아서 조그만 마음을 준비했습. 그는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조금이나마 수고비를 더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라도 컨설팅 형식으로 저희 회사를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정식으로 계약 조건을 마련해 보겠습.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정중히 사양했다. 감사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있습. 그리고 컨설팅은 제가 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 여기서 더 큰 역할을 맡으면 그만큼 책임도 져야 하는데 지금 제 인생에서는 그보다도 자유롭게 손자를 돌보고 필요한 만큼만 일하는 게 좋습. 박 사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습. 그럼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며칠 뒤 정경수의 계약 기간 마지막 주가 되었다. 이제 그는 한 주만 더 일하면 물류센터를 떠날 참이었다. 회사 분위기는 전에 없을 만큼 활기찼고 직원들 간의 팀워크도 좋아졌다. 부서 간 소통도 개선되어 사고나 지연이 훨씬 줄었다. 그 덕분에 박 사장은 최근 들어 매일같이 웃는 얼굴이었다. 퇴근 시간 무렵 사장실 앞에서 정경수를 기다리던 박 사장은 한껏 예의를 갖춰 그를 맞이했다. 정 기사님, 내일도 그간처럼 부탁드리겠습.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꼭 제가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네요. 노인은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 괜찮으면 그러지요. 감사드립니. 둘이 인사를 나누는 그때 준서가 문 밖에서 싱글벙글하며 나타났다. 할아버지, 나 왔어. 엄마가 오늘 일찍 끝나서 나 데리러 오셨대. 그러자 노인은 행복한 표정으로 손자를 반겼다. 아이도 이제는 이곳 직원들이 익숙한지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게 인사했다. 몇몇 직원들은 오, 준서 왔어. 오늘 학교 어땠니? 하며 우호적으로 말을 건넸다. 예전처럼 아이를 불편하게 쳐다보는 시선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박 사장은 그런 광경을 지켜보며 미묘하게 웃었다. 저도 참 처음에는 아이를 보면 뭐라 했는데 이제는 꽤나 보기 좋네요. 정경수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뭐
사람 마음이라는 게 변할 수도 있는 거죠. 마침내 계약 마지막 날이 되었다. 정경수는 그날도 어김없이 배송을 마치고 제 시간에 물류센터로 돌아왔다. 창고 안은 이미 퇴근 준비를 하는 직원들로 분주했지만 어딘가 설레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윽고 사장 박 씨가 커다란 종이봉투를 들고 나타났다. 오늘 제가 작게나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과일 주스랑 간식거리를 좀 샀습. 다 같이 모여서 가볍게 한 잔씩 하죠. 직원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분위기가 훈훈해졌다. 간단히 다과를 나눈 뒤 박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를 향해 인사했다. 여러분, 우리 회사가 최근 들어 큰 문제 없이 물류를 소화해낼 수 있었던 건 사실상 정 기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 큽니. 지난번 대량 물량 사태도 그분 덕에 무사히 처리됐고요. 제가 많이 부족했는데 어르신께서 많은 힌트를 주셨습. 직원들이 박수를 치자 박 사장은 머쓱해하면서도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어르신께 편견을 가지고 잘못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 노인은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다들 감사합니. 저도 여기서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젊은 분들의 열정도 팀워크도. 그리고 사장님이 회사를 정말 아끼고 계시다는 점도 느꼈습. 사장은 눈가가 살짝 붉어지는 듯했다. 앞으로도 혹시 저희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연락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윽고 모두가 한껏 밝아진 분위기 속에서 박 사장은 정경수에게 마지막으로 다가가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정 기사님, 정말 죄송했습.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 제가 어르신께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사람을 나이로만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겁니. 어르신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전문성을 절대 잊지 않겠습. 노인은 손사래를 치며 부드럽게 웃었다. 무릇 직장은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죠. 제가 특별히 잘한 건 없습. 그저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그 둘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다. 사장과 어르신이 이렇게 서로 존중하며 악수하는 모습은 분명 회사의 새로운 문화를 심어주는 신호였다. 며칠 뒤 이미 계약이 끝난 정경수는 더 이상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박 사장과 몇몇 직원들은 종종 안부 전화를 걸어왔다. 정 기사님, 잘 지내시죠? 혹시 근처 지날 일 있으면 꼭 들러주세. 그때 제가 식사라도 대접하겠습. 아유, 감사합니다. 저야 잘 있죠. 지금은 손자 숙제도 봐주고 동네 어르신들 모임도 나가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 전화기 너머 들리는 노인의 목소리는 밝고 평온했다. 그가 물류센터에서 보여준 경험과 지혜는 회사 내부에 두고두고 전해졌다. 루트를 짜거나 배송 일정을 잡을 때마다 직원들은 정 기사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떠올리며 서로 토론하곤 했다. 박 사장도 새로운 인력을 뽑을 때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적합한 의지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기회를 주기 시작했다. 나이만 보고 안 된다고 하기엔 우리가 정말 중요한 능력을 놓칠 수 있잖아요. 이제 박 사장의 머리에는 확실히 고령자, 비효율이라는 등식이 사라졌다. 오히려 어떤 이는 연륜과 노하우로 단숨에 난제를 해결하기도 했고 어떤 이는 젊은 직원들과 달리 독특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매출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회사는 조금씩 다양성을 갖춰가며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그 어르신 더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워했지만 정경수는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어느 주말 아침 손자 준서 손을 잡고 인천 바닷가를 거닐며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 그 회사 사장님은 이제 우리 할아버지 능력을 다 아셨을까? 글쎄, 다 알 필요도 없지. 우린 우리가 할 일을 했고 걔들도 잘해 나갈 거야. 햇살 좋은 날 노인은 느긋하게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음을 옮겼다. 그의 모습은 세상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와 다를 바 없었다. 다만 그 마음속에는 수십 년 쌓아온 물류 노하우와 인생의 지혜가 고스란히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때론 필요한 곳에 자신도 모르게 작은 기적을 가져다주는 법이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여러분, 혹시 주변에 혹은 일상 속에서 누군가를 나이 때문에 혹은 외모나 직업만으로 섣불리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곁에는 생각보다 많은 숨은 인재가 있습. 때론
퇴직자로 보이는 분이 엄청난 전문 지식을 지니고 있기도 하고, 일상 속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놀라운 재능을 갖고 있기도 하죠.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던 적이 있나요? 직장에서 나이 많은 동료나 후배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시나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빛나지 못한 보석 같은 존재가 숨어 있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게나마 따뜻한 영감을 주었다면 좋겠습. 우리의 짧은 시선이 누군가의 가치를 가두어 버리지 않도록 늘 열린 마음을 잃지 않길 바랍니.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생의 지혜를 만난 경험이 있다면 주저 말고 많은 이들과 나눠주세.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갑니. 그 이야기 속에 숨은 재능과 노력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비로소 빛나게 됩니. 이 글을 읽은 당신의 삶에도 또 당신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도 더 넓은 이해와 존중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